그리고 교수님, 그 오늘 아침에 그 저기 38로스를 네네. 보니까 그 협상에 대해서 네. 코리아와의 노스 코리아와의 협상에 대해서 이제 그쪽 뭐 리포트를 하나 냈던데요. 네. 그건 왜 낸 겁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경고를 하는 겁니까? 통상 지금까지 보면은 북한이 협상을 하면은 항상 상대편을 속여먹기 위해서 협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이 공산주의 협상 주술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언어 용어 혼란 전술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쓴 비핵화란 용어하고 북한이 쓴 비핵화란 용어하고 의미를 달리 해석해서 합의를 한다더러 북한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 그러든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하면 주한미군 철수에다가 뭐 미국의 한국에는 해구산 폐기해야 되고 그리고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근처에서 작전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영어 혼란 전술로 합의를 주로 이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약속해놓고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 그럽니다. 금방 약속해놓고.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바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38로스에서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참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는 사업가지만 이 공산주의에 아주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다루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좀 걱정을 좀 하고 네, 있는 그래서 이제 경계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되게 미국 사람들은 사업가들도 사기꾼들은 그렇게 크게 사업하는 사람 사기꾼은 별로 없습니다. 한 번 사기를 치면 그 세계에서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글을 굉장히 중시하고 한 번 거기면 다시는 그 사회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거짓말 잘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지난번에 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북한하고 약속을 그렇다 해놨지 않습니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뭐 한다고 써놨으니까. 그에 말해서 뭐 사기인데. 그들은 다 믿었죠. 근데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도 핵탄도 계속 만들고 있고 미사일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이런 부분을 미리 좀 가르쳐주고 협상할 때 좀 꼼꼼히 합의문을 좀 만들어라 하는 경고가 바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거는 교수님, 뭐 왜 안타깝다고 봐야 되죠.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네. 남한이 다 담당하겠다. 네. 뭐 이랬다면서요. 이게 정말로 그러시면 이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혼나나요? 그게 물론 한국이 일정 부분 담당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 역사를 얘기하자면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계셨어요. 네. 90년대 중반에 대통령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과 북한 간에 회담하고 있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미국 사람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너희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했으니까 신포에다가 함경남도 신포에 1000메가와트짜리 원자로 2기를 건설해 주는데 니들이 돈을 다 내라. 니들이 입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다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우리가 좀 빠진 게 일본도 한 뭐 20% 끼라 그랬고 EU도 한 10% 끼라 그랬고 우리는 한 70% 냈는데 70%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원자로 2기가 이게 한 50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 70억 불 정도, 70% 정도를 우리가 담당하게 되고 미국은 원자로에 대해서는 돈 1원도 안 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금 어게인입니까? 또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1원도 안 냈어요. 그리고 뭘 낸다면 그 대신 5메가와트 원자로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 중지했으니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만큼을 발전할 수 있는 중유를 주겠다 해서 중유를 연간 50만 돈씩 주는 걸로 미국은 그렇게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돈 하나 안 들리고 다른 조그마한 나라들 앞장세워가지고 좀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한 번 그렇게 실수를 했으면 요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죠. 자, 돈을 낼 때는 우리가 육자회담을 해서 돈을 내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육자회담에 대해서 러시아도 끌어들이고 중국도 끌어들여가지고 요새 중국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니는 인구가 14억이나 되고 우리는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내야 돼? 네가 돈 더 많지 않냐? 중국은 니들 돈 많이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내겠다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다 내겠다고 또 전화까지 해가지고 왜 다 내겠다고 그러냐 말이야. 아니, 그거는 이제 좀,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 돈 많아요? 우리 국민들이 돈이 많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니, 그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다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이분은 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되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외교는 진짜 전문적인 외교 하나 맡겨야 되고 그 외교 하나 입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면은 외교장관이나 밑에 외교부 국장급들이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협상할 게 미국 없잖아요. 나라 대통령이 다 낸다 그랬는데 너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다. 아주 그 실무자들은 괴로워지게 됩니다. 네. 이거 우리가 정말- 제가 현직에서 많이 겪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네. 그렇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기서 부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만이 다 내겠다 그랬다. 이게 그 듣는 순간 아마도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시긴 하실 거예요. 트럼프가 조금 말을 과장하게 했지만 아마 대통령께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남북 철도 연결도 하고 도로 연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4 공동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상당 부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술 떠들어서 다 낸다 그랬다고 그랬을 겁니다. 외교적으로 사는 게 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네. 정전선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네. 베트남에서 과연 평화협정 네네. 정전선언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게 아마 종전선언은 거기서 바로 하진 않지만 네.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합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종전선언하면 남북한하고 중국, 미국 그 4자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종전선언을 이제 우리가 왜 걱정을 하냐면 한반도는 현재 정전체제입니다. 이게 정전협정이 있어요. 정전체제죠. 예. 정전체제는 전쟁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이 있게 되면 정전체제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정전체제가 사라지게 되면 이 정전체제를 관련한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고 그다음에 이 정전체제가 사라지고 종전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북한 간에 협정이 하나도 없어요. 또 북한과 미국 간에 협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뭔가 협정을 맺어야죠. 그게 바로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이제 평화체제가 유지됐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평화가 도래했으니까 예. 미국과 북한이 좀 수교 좀 하자. 그러니까요. 수교를 좀 그럼 수교할 겁니다. 예. 수교해야 되죠. 그러면 수교를 한다면은 평화체제가 이루어졌고 수교가 됐는데 예. 주한미군이 왜 있어? 나가라. 이게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으로 종전선언 자체가 평화체제 미 북한 간 수교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려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또는 유엔 사령부 부사령관도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으로 끝나고 이것이 평화체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 해체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하나 그렇죠. 종전선언 되는 순간부터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 프로세스 평화체제 미북 수교 주한미군 철수의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엄청난 아마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또 이 정북국 이 반미 세력이 또 들끓겠죠. 지금도 난리치는데.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 양키 고음 주한미군 철수 맨날 주장합니다. 그렇죠. 광화문에 크게 프랭카트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종전선언 이후에는 말도 못할 겁니다. 평택에는 네. 다 상주하면서 하는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종전선언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네. 지금 이 휴전선은 이렇게 이 강원도 쪽으로 상당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 38선보다 훨씬 올라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항해도 쪽이 조금 지금 한국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쏙쏙 있죠. 내려와 네, 있죠. 쏙 예. 내려와 있죠. 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겁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게 그냥 이 땅을 지키자는 선언이 아니고 그냥 이 38선을 옛 38선을 찾자는 그런 선언이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 그렇게 그거 이야기합니다. 뻥이지 그것도. 북한 사람들 아마 전문가들은 아니고 예. 일반 주민들 생각의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북한이 진짜 북한이 그게 주장하면 우리는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응할 용의가 있는 것이 강원도 지역에는 그 산악작을 버리고 예. 황해도에 있는 전략지대를 다 갖고 우리가 개성까지 다 갖게 된다 그러면 이 정도가 38선 미치거든요. 예. 예. 그럼 우리 수도 서울이 상당히 안전해집니다. 더군다나 현재 황해도에 북한군의 한 4개 군단 이상이 있어요.
저게 전부 다 북한으로 이북으로 다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바꾸자면 저는 바꾸겠습니다. 예, 저는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게 더 낫습니까? 훨씬 낫죠. 아, 전 바꾸겠습니다.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지금 김정은이 여기에서 이 뭐 강원도 쪽에서 지금 관광에 대해 엄청 떠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남한은 여기 속초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네. 뭐 양양국제공항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관광 자원이 이미 다 꾸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이득을 본다. 아, 그래서 이걸 네. 관광 산업에서 먹고 살겠다. 네. 이 설악산부터 해가지고 다 그렇죠. 가져가서 예, 예. 오대산 설악산 해가지고 쟤네가 네. 먹고 살겠다. 뭐 그것도 자기들도 뭐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저 황해도 경기도 네. 있잖아요. 이 평야지대가 우리 서울이 말이죠. 예. 예, 전제는 휴전선에 너무 가까워가지고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아. 만약에 한 3-40km 위로 북쪽으로 우리가 이 전선을 위쪽으로 옮긴다 하면 서울이 상당히 유리해지고 한 예. 적어도 이제 북한군으로부터 한 70km까지는 우리가 저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예, 여기 시야를 확보하는. 그다음에 이게 네. 전부 다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을 건설한다든가 앞으로 이제 뭐랄까 산업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물론 관광은 좀 힘들지 몰라도 네. 그러나 사업설의 관광보다 훨씬 더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베트남에 지금 파견되는 그 북한 사람들 중에 네. 박철이라는 박철. 네. 예, 유엔 대사를 네네. 지냈죠. 이 사람이 이번에 거기를 가더라고요. 네. 왜 저자가 왜 갈까? 그자가 저기 그 크리스틴 안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그 저기 좌파 페미니스트가 네네네. 있죠. 네네. 그 크리스틴 안하고 기획을 해서 만든 게 네. DMZ 평화 걷기. 걷기. 위민 크로스 DMZ 예. 그거잖아요. 한번 행사를 크게 했죠. 예, 그러면 네. 이 사람이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복 세력들하고 그 든든한 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자를 앞세워서 간다는 거는 혹시나 네네. 예. 이 무슨 그 여러 가지 공작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재 미국 북한 간의 이제 관계가 이제 좋아지면은 아마도 박철이 그렇게 나설 수가 있을 겁니다. 박철은 유엔 대사란 게 아니고 아마 유엔의 부대사 정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유엔의 부대사를 했어도 이게 통일전선부 사람입니다. 그렇죠. 통일전선부 부부장급이고 현재 아트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영어도 아주 잘하고 머리카락도 별로 없죠. 네,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는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영어 잘하고 아주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 현재 협상에 나선 것은 현재 김혁철이가 그 북한의 비건하고 카운터파트를 해서 의제라든가 이런 걸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김혁철은 국무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의 컨트롤을 받게 있기 때문에 김영철의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이 필요한데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내세워서 현재 김혁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당 사람을 집어넣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교수님의 이렇게 그 비평을 분석을 들으니까 야 이게 딱 보이네요. 그렇죠. 난 그 박철이 왜 저기를 갈 것인가 이게 아침에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자가 도대체 뭘 꿍꿍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기를 가나. 김영철이가 원래는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에는 김영철이 나타나면 안 되고 리용호 정도 리용호나 리수영이나 리용호 같은 그런 외교 전문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김영철이 나타나는 이유는 미국과 북한 간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 한국 대통령을 활용해서 이 미국 회담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 그렇기 때문에 통일전선부가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무위원회에 있는 소속인 김혁철이 나서게 되니까 김영철 입장에서는 현재 초조한 겁니다. 잘못하면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철을 집어넣으면 박철이 자기 부부장이니까 바로 부하니까 박철이 바로 김혁철을 통제하고 자기가 벌어진 상황을 전부 다 보고받을 수 있으니까 박철을 같이 이제 집어넣는 거죠. 최근에 한성열 씨가 그 숙청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성열 숙청당했죠. 박철하고 혹시 뭐 이렇게 싸움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추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성열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마 대미 정책 노선에 있어서 현재 북한의 그 고위직들하고 알력이 있었을 겁니다. 대미 관계는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대미 관계는 이렇게 가야 돼. 현재 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한성열은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보여줄 겁니다.
북한의 이제 3대 혁명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미강에는 국제 혁명 전략, 국제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축구를 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그 바로 미국을 포위하고 예. 저 미국을 이렇게 적대시해야 되는 그런 그 입장인데 네, 네. 한성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재를 풀어야 되고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예. 주한미군 철수시키기까지 이런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려니까 예. 한성일이 반대를 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추적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예, 오늘 거의 490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고요. 네네. 쫙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예, 7명만 더 들어오면 우리가 4만 명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네. 예, 뭐 너무 좀 부끄럽지만, 예, 우리가 5만 명 돌파를 하게 되면, 5만 명 돌파를 하게 되면, 춤추실게요? 아니, 좀 노래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 노래 한번 하세요. 턱크쇼. 턱크쇼. 그래서 예. 냉면 파티. 냉면 파티 예. 그럼 한번. 냉면 파티. 예. 제가 그냥 뭐 턱크쇼. 그 노래하겠다는 괜히, 야, 그건 노래라고 하냐, 야, 이렇게. 교수님이 노래 좀. 난 노래 못합니다. 아니, 원장님 노래 근데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정 기자님이 너 가수예요? 춤을 기가 막히게 춰죠. 완전 문어 같아요, 문어. 문어 정도 아니, 문어. 그거 좀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 아, 엄청. 예. 뭐 우리가 뭐 네. 장기 뭐 내 노래 듣고 싶다 그러는데 내 노래를 못해가지고 자, 예, 너무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제가 냉면 파티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빨리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그다음에 이 종소리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예, 빨리 5만 명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만 더 들어가면, 아니 7명만 더 들어오면 4만 명입니다. 제가 오늘 4만 명 돌파 기념해서 통일약과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아, 좋습니다. 네. 예, 네, 예. 예, 오늘 교수님 같으신 분 많이 초빙하면 거의 10만 돌파합니다. 이렇다네요. 우리끼리 하니까 이게 동네 장사가 돼가지고 안 됐던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요. 네, 교수님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정훈환 기자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예.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일찍 하십시다. 베트남 때문에 네. 여러분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는 12시부터 12시 반 정도부터 하죠. 12시 반부터 네, 네. 예, 방송을 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쩌겠습니까? 뭐 게스트 분들의 또 이것도 따라야 되니까 이제는 그냥 아무 때나 실시간으로 그냥 알아주십시오. 아무 때나 실시간 시간을 정하지 못함을 네, 네.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